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간놈이 할 때 직간놈 아니죠? 무슨 론 해서 대출 상품 론 아니죠? 직간론, 지역 간부 언론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소영선입니다. 옆에는 문정진 기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1회 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더라고요. 예.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이문영 님이 용인 동백 쪽인가요? 거기에 불이 났었는데 그런 것을 다뤄주는 언론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지역 언론이 좀 활성화가 돼야 정말로 우리 동네 소식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도 마련해 본 겁니다.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방송이든 지역신문이든 이 지역 주민에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달할 그런 매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건강한 지역 매체 안에서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게 이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999 직간론 이 코너가 그런 공론장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다뤄볼까요? 나름 경기 지역에서 또 새로운 생산 기사를 쓴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을 다룰까 보다가 네. 바로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동안 이 직관론 코너에서는 보도자료로 나오는 그런 기사 내용 말고 생산 기사를 다루겠다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기자를 직접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또 뭐 후속 취재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이 코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재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할 거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뭘 취재를 한 건데?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가 어제 네. 방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름 그렇습니다. 또 뭐 기사도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방통위가 경기 지역의 신규 라디오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해 말부터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올 스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99.9 사업자를 뽑겠다고 공모를 다 냈고 사업자 7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 뽑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확정됐습니다 하고 땅땅땅 해야 되는데 어디서 멈춘 거예요? 지금 이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후보들까지만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래, 원래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3배수로 먼저 모아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1명을 뽑아가지고서는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심사 이 위원들이 뽑히려면 방통위원들, 상임위원들 안에서 심사위원장이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럼 방통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협의를 통해서 누구를 심사위원장으로 정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언제 할지 예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좀 늦음하게 하려고 했나 보지 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방통위 실무관을 통해서도 1월 중에는 뭐 늦어도 1월 말 안에는 선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심사위원이 꾸려지지 않았다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1월 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19일이에요. 그러면 1월 말 안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고. 물 건너 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설 돌아옵니다. 설 지나고 나면 또 2월 후딱 갈 거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빨리 진행하라라고 하는 촉구를 강조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주체가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예요. 예.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가 누구냐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저희 경기방송 이제 예전 노동자들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110여 곳이 뭉쳐서 네. 경기도민의 청취권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2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모도 사실상 촉구했던 게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였고 그 결과로 늦었지만 뭐 거의 한 2년 걸렸죠. 늦었지만 공모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시켰는데 이후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루는 거 지역 언론 얘기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금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방송이 없어요. 없는 채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자, 그러면 방통위에 지금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방통위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전화 취재를 했는데 왜 예. 이렇게 심사위원단 구성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 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스태프도 있고 심사위원단도 뭐 한 20명, 30명 되는데 호텔 잡아놓고 합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건지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나긴 하겠지. 아이 그건 뭐 안 끝나지 않고 끝난다라고 계속 갈 하면- 수도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젠가는 하여튼 국민 여러분이 됐다 할 정도까지의 그 코로나 정식 상황은 오긴 올 건데 그럼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말이 그러게나 안 되잖아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방통위는 그럼 아예 일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납득이 안 불만의 돼요. 목소리가 정말 높아요. 도민들도 네. 아 이제 좀 새 방송 탕생하나 보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멈춰선다는 얘기를 어제 접하고는 굉장히 화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핑계여가지고 진짜 박미경이지 박미경. 왜 박미경이에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참 옛날 노래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렇게 다뤄봅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또 한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요. 코로나 핑계는 이거 이유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의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방통위가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의지를 밝히고 신청을 했는데도 심사 일정에 돌입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씩 모이는 거대 정당들의 선거운동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 행사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사 일정 지연에 핑계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본부장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 대선판도 유력주자 이해 타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대선 이후로 그럼 늦어지는 3월 거 9일 아니냐. 이후로? 예. 또 중요한 거는 이 방통위가 정치적 이해 타산을 한다는 거죠.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정치 눈치 볼 거면 방통위 존재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사위원부터 모든 준비가 1월 말에 안 될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앞에 언론노조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이냐 인간업자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대선 판도의 유력 주자들의 이해 타산들 그런 것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사 일정에 대한 설명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요. 플랜을 다 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재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다. 심사위원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이렇게 되면 이 일정을 정확히 밝혀왔어요. 방통위가 지금까지는. 오해 없도록 그렇게 미리 다 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죠. 틀어지면 이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작년 그리고- 말 같은 경우에도 제어가 심사 있었잖아요. 네. 다 문제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그렇죠. 근데 경기적 신규 라디오 사업자 선정만 유독 일정이 잘 모르겠어요. 미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질 끌고 있으니까 네. 지역 사회에서도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네. 문제의 핵심은 청취권 공백이거든요. 기존에 아예 99.9도 없었고 하던 방송사도 없었고 뭐 그래서 이제 완전 진짜 신생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밀하게 꼼꼼하게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러면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99.9라고 하는 채널이 있었고 하던 방송사도 있었고 근데 자진 폐업을 했고 그러면 그 대체할 곳을 빨리 해서 선정을 해서 경기 기존에 듣고 왔던 20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99.9를 20년 넘게 들어왔던 그 채널을 연장할 수 있게끔 빨리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책임인데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저희 99.9 이 주파수가 2020년 3월 30날 이제 정확히 정파가 됐어요. 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정파됐을 때 방통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통위는 2020년 하반기에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지껏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그때 뭐 초창기에는 그런 정파 초창기에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어요. 뭐 종사자들이나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서두르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네. 2년 가까이 그 시간이 흐른 거고 네. 이제 1월 말이면 새 사업자 선정될 거예요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거기서 또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지금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심사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 청문회를 하잖아요. 이제 와서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러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방송 언제 할 거냐, 이 개국 시기 등을 정확하게 좀 밝혀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문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었죠. 그렇죠. 청취권 네.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 개국할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추모씨 청문회에서 나올 텐데요. 네. 사업 계획서들을 우리 뭐 소영선 PD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엉망으로 제출한 것들이 꽤 돼요. 정확한 개국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곳은 참고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구 경기방송이 제어가 심사 신청할 때요. 제가 좀 작업을 좀 했었잖아요. 그쵸. 그 워드 문서가 제게 있거든요. 그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사업계획서도 있었어요. 물론 전체 다는 아니에요. 부분. 그래서 야 여기는 이 말은 내가 썼던 말인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정 단어를 얘기하면 금방 눈치채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없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안 될 거예요.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쵸? 네. 그냥 불성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있다. 네.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이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핵심 이제 논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전에 얘기했었던 청취권 공백. 언제 이제 방송국 개국할 거예요? 네. 그런 거. 어떤 곳은 뭐 내년 하반기에 이제 뭐 개국 시기를 잡고 있는데 그럼 또 청취권 공백이 4년이나 되는 4년?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4년 동안 없어도 되는 방송이면 굳이 왜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선정할 이유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굉장히 아주 많이 잘못한 거예요. 4년 동안 뭐 99.9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지 않아도 지장이 없더라. 경기도민들이 안 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경기 지역 소식 많이 나가고 있나요? 우리 동네 화재가 났다고 해서 그 소식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방송에서 아니잖아요. 그 빨리 있어야 되는데 4년? 이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국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것을 밝혀야 일단 됩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 이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고용승계 문제인데요. 네.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문정진 기자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사회 사실- 언론들이나 도민들도 네. 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고용승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만의 그건- 생각인가요? 아니 우리가 바람이긴 한데 좀 더 솔직해지자면 심사 항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예. 세부 심사 항목은 음. 심사위원단이 구성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심사 항목이 나와 정해졌죠. 있어요. 예. 큰 틀의 심사 항목이 나와 있고 뭐 공적 책임 얼마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공익성을 위해서 소유 경영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심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고용승계 부분은 없습니다. 조직 운영 부분이 있잖아요. 배점에서. 네. 이게 결코 낮지 않아요. 제가 그 배점 항목을 봤는데 1000점 만점에서 650점이 넘어야지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얻은 사람들, 이제 사업자 가운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이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적 방송에 대한 이제 요구가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공적 책임, 뭐 공공성 이런 부분이 200점으로 배점 비중이 꽤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높은 게 그러면은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 부분인데 요것도 200점으로 항목이 꽤 높아요. 네. 그 안에 이제 고용승계 부분이 이제 얹어서 가는 건데 세부 심사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단이 구성되고 나면 그 200점 안에 고용승계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면 방통위에 그 모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고용승계 부분은 심사 항목은 아니다. 다만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서 가점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의견 청취 기간에 사업자에 대해서 경기도민분들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방통위가 한번 그 공고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많은 분들이 고용 승계와 관련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문정진 기자 얘기로 보면 그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항목으로 좀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방통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하튼 공모 절차를 이끌어낸 게 새로운 999 추진위고 경기방송 옛 구성원들인데 네. 고용승계 부분을 뭐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논의가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방통위 청문회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도 좀 이번에 심사 항목으로 그게 세부 심사 항목으로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있습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업체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OBS 경인TV입니다. 어제 또 관련해서 기사들도 몇 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OBS 이제 경인TV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ITV가 허가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그 ITV 희망 조합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구 경기방송 직원들을 당연히 전원 고용승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999 이제 추진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경기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활동 없이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2년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공영방송은 사실은 좀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공영방송이 오히려 더 공적 책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꾸로예요. 근데 사실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방송이라는 게 존재의 이유는 공공성, 공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이 경기지역 새로운 라디오 사업자는 공공성이 높아야 된다. 공적 책임이 높아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공적 책무는 기존에 경기방송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게 공적 책무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냐라는 여론이
큽니다.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공익성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사업계획서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진정성, 그 수식이야 많이 할 수 있죠. 미사여구 얼마나 뭐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성을 보려면 고용승계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심사위원들이 잘 뭐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네. 찾아서 만들지 않을까 세부 심사 항목으로 네.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방통위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계획대로 좀 심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30날 방송이 송출이 중단됐단 말이죠. 만 2년 돼가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방송이 없이 소중한 청취권이, 경기도민의 청취권이 사라져버렸는데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회복을 안 시켜줘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방통위가 경기도민에 대한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청취권이 박탈된 데는 방통위의 어떤 관리 소홀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뭐 방통위 차원에서는 구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인데 우리 보고 무슨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핑계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 3년마다 사실은 경기방송에 대한 제어가 심사를 해왔어요. 평가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였죠? 소유 경영 분리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3년간 또 연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어가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게 3번, 그러니까 3년씩 3번이면 9년입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동안에. 그래서 방통위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방송이 3월 30날, 2020년 3월 30날 멈췄는데 그 전 2월쯤인가 이미 기사는 났어요. 경기방송이 폐업한다더라. 그 방통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취권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다고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럼 뭘 했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책임이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책임이 있는 방통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워라 내워라. 나는 모르겠다. 경기도민의 청취권이 길어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그래서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방통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잖아요. 경기도민에게. 그렇죠.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고 있어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청취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게 방통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 모아놓고 합숙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사실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지금 2년, 횟수로 3년째 지금 공백 상태인데 방통위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밟는 거 6개월이면 정말 충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길어야 6개월이면 2월부터 알았다라고 치면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가 2020년 하반기에는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6개월이면 충분할 일을 지금 3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제 얘기는 방통위는 제발 경기도민에 대해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더 고개를 숙이십시오. 요번에 이제 공모에 들어가면서 경기도민들이 늦어도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99.9를 들을 수 있겠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이 멈춰서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이제 좌절이 된 건데요. 네. 빨리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게 뭐 6개월이면 될 일을 3년간 끄는 이 조직의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의 방통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존재 가치를 좀 입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트레이서 봐요? 임시완 씨 나오는 거? 아, 요즘 좀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봐요? 안 봐요 저는. 시간이 없나 보네. 아, 지금- TV가 없어요 집에. 저 일부러 이렇게 그 OTT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임시완 씨가 세무공무원 팀장이에요. 새로 들어가 어느 조직에. 근데 이 조직이 너무 이상해. 일을 잘 안 해요. 어디 갔네? 방 뭐뭐 갔네? 네. 일을 잘 안 해. 그래서 그 동료 선후배들한테 임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삼국한테 넘기는 걸로 해. 오늘 본청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주식품이 모범 납세 기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괜히 들쑤셨다가 감당 못할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있자고. 과장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이란 건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 땅에서 힘 있는 놈들은 천박해도 된다는 인식은 누가 만들어놨는가? 세금 같은 건 힘 없는 사람들만 내면 된다는 편견은 누가 만들어놨는가? 구구 적겠다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도망을 가 당신은? 엄마!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힘 있는 놈들은 천박해도 된다는 인식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세금 같은 건 힘없는 사람들만 내면 된다는 편견은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그거 잡겠다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오, 마음에 콕 박히네. 회양하다는 거. 오. 회양하다는 거. 경기 방송에 있으면서도 나도 먹고 사는 문제로만 경기 방송에서 일을 했던 건가? 내가 방송 일을 한다면 적어도 정말 지역의 소식, 지역 언론답게 좀 더 치열하게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하나 빠졌었던 건가? 이 대사 때문에 확 느꼈거든요. 최영선 PD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경기방송 네. 내에서. 모정직이다 열심히 했어. 아유, 지금 이제 팬클럽도 제일 많잖아요. 예. 청취자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방통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사 정말 바꿔보겠습니다. 방통위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방통위라면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죠. 이 땅에서 자본 좀 있는 사람들은 방송사 자진 폐업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청취권 공백 같은 건 힘없는 청취자들한테는 그냥 괜찮다. 이런 편견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그거 잡겠다고 방통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사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근데 왜 방통위는 자꾸 도망을 갑니까? 아, 멈춰선 이 공모 절차 새롭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경기도민들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가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 빨리 공모 절차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자,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해 주길 바랍니다. 예, 제발 방통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통위 관계자들이 이 유튜브를 봐야 될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편집해서 막 따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보낼까요? 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막 공유를 해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사다리 건너 가지고 전달되겠죠. 제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일이었던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다니시는 분들 한 가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마칠까요? 네, 직관론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경기 지역 뉴스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